워킹맘은 어차피 규칙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게 차라리 나아요. 굳이 일하고 저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랑 하다가 아이가 못하잖아요. 그럼 더 열받아요.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수학을 할 때 엄마표로 할지 학원을 보낼지 진짜 많이 고민하시죠? 이거는 처음 수학을 시작하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엄마표로 하다가도 학원을 보낼까? 학원을 보내다가도 이럴 거면 그냥 엄마표로 할까? 이런 갈등을 이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내용이 배우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발생할 텐데요. 오늘은 엄마표로 하는 게 좋은지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엄마의 반응이 덤덤해야 돼요. 엄마가 인상을 쓰든 뭐 눈빛에 레이저가 막 나오든 엄마의 반응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내 거 할 아이, 이렇게 하는 아이,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엄마표에도 괜찮아요. 오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 눈치 보고 엄마 표정 살피고 문제 풀다가도 엄마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래 엄마표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엄마표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중요한 단계들이 자꾸 올라가면 엄마도 그만큼의 이 교재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뭔가 좀 그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에서 그렇게 표출하게 되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수학 공부하면 수학 공부 잘하기 어려워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막 해요. 막 덤벼요. 내가 틀리고 맞고는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성향을 기를 수 있는 아이인데 요걸 엄마가 싹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장기간을 엄마표를 하시는 건 좋지 않다. 자, 두 번째, 학원에 대한 의심이 많은 경우 있죠. 이런 때는 이제 엄마표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생각이 들면 학원에 대한 의심이 많다고 느끼냐? 우리 아이를 제대로 판단한 걸까? 이반의 아이들은 잘하나? 사실은 이반의 아이들이 중요한 게 내 아이가 가서 잘해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얘네들이 시끄러워서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할 것 같다든지 뭐 선생님이 좀 아쉬워서 우리 아이가 좀 효과를 못 얻을 것 같다든지 쉽게 생각하면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다 갖다 놓으면 잘하잖아요. 이런 아이를 만들어야죠. 주변의 상황에 타는 아이가 되면 어떻게 엄마가 다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민감한 스타일이시라면 그럼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나아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의 성격이 아유 걔 떠들었어. 엄마 얘 떠들었어. 떠들어도 너 할 거 해. 막 이러는 괜찮아. 걔네들이 그럴 때도 있지. 뭐 수업 시간 내내 떠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떠들었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넘길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거에 불만이 자꾸 생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학원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선생님의 기본적인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개념을 내가 얘한테는 어떻게 알려주지? 얘는 이거 잘 알았나? 사실 그걸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전달하고 이 개념을 이 선생님이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 얘한테 어떻게 말해줄지에 대한 고민, 이 아이가 잘 들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게 훨씬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줬는데 답이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엄마의 입장은 엄마가 만약에 수학 문제집을 풀면 정말 내가 만약에 1학년 거 또는 뭐 2학년 거 심한 문제집 푼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한 개도 안 틀릴까요?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계산하다가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는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자기를 신뢰할 수 있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아이가 이 선생님을 신뢰하고 이 선생님이 나한테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이해가 잘 돼. 그게 나중에 틀린 게 반복도 생기는 건 안 되겠죠. 계산하다가 선생님 실수했어요. 선생님 저거 틀렸는데요? 저 더하기 틀렸는데요? 그래도 별일 아닌 것처럼
선생님도 반응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그냥 잠깐 실수했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걸 민감하게 생각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실수해? 막 이렇게 되버리면 요거는 조금 학원을 어디를 보내기가, 그쵸, 내가 선생님을 골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학원은 보내지 않는 게 낫죠. 세 번째,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진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소마를 보냈으니까 소마가 더 좋겠지. 소마를 보내고 나니까 CMS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저울질보다는 그냥 어디를 선택했으면 거기에 커리큘럼은 거기 커리큘럼대로 그때부터 쭉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학원들마다 커리큘럼이 약간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서 거기 안 배웠는데? 우리 아이 친구가 CMS 다니는데 너 그거 배웠어? 우리 아직 그런 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비교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얘도 나중에 그거 배울 예정이니까 이런 비교를 통해서 뭔가 다른 학원의 저울질보다 짜여져 있는 그 형태를 잘 따라가면서, 대신 집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걸 제대로 잘 알고 아이가 잘 집중했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러지 않을 거면 안 다니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엄마표가 잘 되시는 경우는, 엄마가 엄청 규칙적으로 잘 지킨 사람들은 엄마표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엄마표는 공부라는 건 아이가 메인인 거긴 하지만 진행을 엄마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그 규칙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안 하고, 오늘은 키즈 카페 가니까 오늘 할 거 내일 하고, 막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엄마표 효과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엄마표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 규칙성을 지키셔야지만 엄마표 효과가 있죠. 자, 그럼 반대. 학원을 보내는 게 차라리 난 경우. 첫 번째, 사실은 집에서 엄마표 하기 되게 까다로운 게 교구예요. 일단은 교구를 준비해야 되죠. 어떤 풀셋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할지에 대한 정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모르는 채 그냥 막 이런 글을 검색해, 이런 글이 나와. 소마큐브 좋은가 봐. 소마큐브 턱 샀어요. 근데 아직 7교도 해보지 않은 친구는 소마큐브 어렵거든요. 이런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교구 선택을 잘못하시면 그냥 이렇게 집에 고스란히 먼지만 쌓여갈 뿐인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찾고 시간 할애하고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냥 학원을 보내거나 공부방을 보내거나 어쨌든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나은 거예요. 두 번째, 사고력 연상 교과 골고루 챙겨야 될 시점이 이제 오게 되면 점점점 학습량이 늘어나죠. 근데 그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아이한테 매번 그 학습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막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시켜야 될 상황이면 이 중에 하나는 그냥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공부라는 거는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은 충분히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지만, 아이가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떠한 멋진 예를 갖다 붙여도 사실은 설득이 100% 되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래도 좀 순응하는 편이면 그냥 엄마표도 그냥 되죠. 하지만 어떤 의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뭐 아이의 승부욕을 자극한다든지, 아니면 남 앞에서 가면은 내가 좀 체면을 차리려고 열심히 집중하려고 한다든지, 엄마 앞에서 막 이렇게 늘어지고 막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럴 거면, 그러면 세 개 다 집에서 엄마표를 체크하기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여기서 제일 시키기 어려운 건 선생님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점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나 뭐 엄마가 설명하기 까다롭거나 아이랑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감정이 섞이거나 그러면 점점점 선생님한테 이제 가야 될 수업들이 많아지긴 할 텐데, 너무 이거를 다 움켜쥐고 할 필요는 없다. 세 번째, 워킹맘은 어차피 규칙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냥 완벽한 보조자가 되면 되는 거지, 굳이 엄마가 일하고 와서 힘도 드는데 그 힘듦이 전달이 안 될까요? 일하고 저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랑 하다가 아이가 못 하잖아요. 그럼 더 열받아요.
더 열받아요. 솔직히 더 열받죠. 지금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몸도 피곤한데 지금 너 이거 집중 안 하고 막 괜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나만 그런가? 그런 경우 저는 있었거든요. 얘도 피곤하죠. 얘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학원 갔다 오고 얘도 피곤한데 서로 같이 피곤한데 서로 짜증을 내고 기분 상하고 이럴 거면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안 보는 때에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고 오고 그것만 잘 했는지 주말에 체크한다든지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학원 이것저것 보내면 돈이 많이 들으니까 엄마 표면 돈이 안 드는데 가성비가 뭐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엄마표로 잘하다가 엄마표로 돈이 세이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한 또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그 장단에서 내가 얼만큼 잘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하냐 훨씬 중요하지. 내가 안 하고 있는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돈 아낄 수 있는데 라고 아쉬운 여지를 가지고 애매하게 진행해서 뭔가 그런 안 좋은 수학에 대한 경험들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맡겨버리는 게 속 편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진행을 할 때 엄마가 체크하실 때 뭔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그거는 공부를 따로 하실 의지가 또는 그럴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맡기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은 그래도 가르친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딱 내 아이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가지고도 사실은 접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번 그런 갈등과 고민이 계속된다면 엄마표로 그런 경우 진행할 때 굉장히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런 고민이 드는 사고력을 딱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할 수 있긴 있는데 뭔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든다면 공부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냥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하고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엄마표로 하면 뭔가 돈을 아끼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고 뭔가 학원에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딱 보내놓으면은 딱 끝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엄마표로 하면서 적당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기고 학원에 보내면서도 적당한 엄마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느냐. 학원이 80이면 엄마가 체크하는 거 20은 들어가야 되고 엄마표가 80이면 다른 교육이나 영상을 찾아보고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찾고 정보를 찾거나 하는데 20의 시간을 적어도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선택한 방향이 아무리 좋은 거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뭔가 구멍이 생기면 이거라서 안 생기고 이거라서 생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셔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